옛날 한옛날에 서울시 서대문구 어느 마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토끼처럼 귀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김지원. 권위적이지 않고 친구 같은 아버지와 자상하지만 엄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지원이는 어릴 때부터 쌩글쌩글 잘 웃는 개구장이었어요. 비 맞는 것을 좋아해서 밖에 비가 내리면 아버지와 함께 빨래해야 되는 옷을 입고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였죠. 때묻지 않고 밝게 자라온 지원이는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변한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하던 지원이는 한국에 계신 이모를 많이 그리워했죠. 그러던 중 지원이는 랩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멜로디를 짜고 랩 메이킹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들이 세상에 나오는 게 재미있었죠. 이때부터 지원이는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이민 간 미국에서 지원이네 가족의 경제 사정은 좋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돈을 벌기 위해 많이 힘들어하셨죠. 지원이는 가족들이 힘든 상황을 벗어났으면 했어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자신이 스타가 되어 집안을 일으키기로 말이죠. 그렇게 지원이는 2011년 뉴욕에서 열린 YG 글로벌 오디션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당당히 멋진 스타가 될 몸이니 잘 키워달라고 말하며 한 번에 YG에 합격한 지원. 가족들에게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지원이는 그렇게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3년간 묵묵히 연습생으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죠. 3년 동안 묵묵히 연습해오던 지원이에게 드디어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YG에서 연습생 팀들 중 데뷔할 팀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윈, Who is Next에 B팀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었죠. 존경하는 아티스트 반말리에서 따온 밥이라는 예명으로 프로그램 기자회견에 나간 지원이는 눈부시게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에 내가 이걸 하려고 연습생을 했었지, 드디어 시작한다 라는 대범한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데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울면서 전하며 꼭 데뷔해서 스타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바비의 넘치는 무대 에너지와 도발적이고 독특한 플로우로 심사위원 양현석에게 엄청난 평가를 받았어요. 완전 힙합이다. 전문가가 봐도 와, 저 친구 대단한데? 라고 할 정도의 실력을 넘어섰다 라는 극찬을 받았어요. 박진영도 양현석의 말에 동의하며 네 말대로 바비는 간지다, 물건이야 라고 감탄했답니다. 클라이맥스라는 명곡도 탄생시키며 바비는 점점 데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위너로 데뷔하게 된 A팀에게 패배하며 첫 번째 기회를 잡지 못했죠. 윈, Who is Next의 심사위원으로 왔던 이현도는 바비를 평가하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친구 물건인데 쇼미더머니 나왔으면 대박났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간 바비는 1년 뒤 정말로 쇼미더머니 시즌3에 참가했답니다. 양현석은 우승하지 못할 거면 그냥 짐 싸고 집에 가라고 말했지만 바비는 겁먹지 않고 참가해 당당히 목걸이를 받아냈어요.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죠. 바비는 화가 났어요.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일까요? 2차 예선에서는 심사위원에게 짐 싸기 싫으면 정말 열심히 하라는 혹평을 받으며 겨우 통과하더니 3차에서는 아이돌이라고 무시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화나는 마음에 욕설 랩으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가사를 절며 욕보단 실력으로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는 혹평을 받았죠. 그러나 상대도 가사를 절어서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던 바비는 관객이 지켜보는 스테이지를 시작하자 드디어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돌이라고 무시하고 디스하는 올티를 상대로 무대 시작부터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콧대를 눌러주었죠. 바비는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며 멋진 무대를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유력 우승 후보였던 바스코와의 대결에서는 가를 불렀는데 이 곡은 선공개했을 당시 멜론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이 무대는 아쉽게 바스코에게 졌지만 드디어 바비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재대결을 하게 되었을 때 연결고리 그리고 힙합을 부르며 레전드 무대를 펼친 바비. 결승에서는 그동안 아이돌 연습생이라 무시받은 서름을 풀어내며 모두에게 한 방 먹여줬답니다. 아이돌 래퍼가 무시받지 않게 다같이 잘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은 아이돌 래퍼들을 향한 디스랩을 선보였죠. 그렇게 결국 우승을 거머쥐게 된 바비. 상금 1억 전액을 어머니께 보내며 진정한 플렉스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바비는 쇼미더머니 무대를 준비하면서 YG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데뷔를 위한 서바이벌을 해야 했어요. 바로 믹스앤매치. 윈, 후이스 넥스트에서 진 B팀은 해체하거나 재조합을 해야 했었는데 믹스앤매치를 통해 데뷔시키려고 했죠. 이렇게 두 개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더 바비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룰이 있었답니다. 이미 바비는 아이콘의 멤버로 확정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간 함께 고생한 6명의 B팀이 같이 데뷔 못하는 것도 힘든데 자신의 활약에 따라 팀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비는 쇼미더머니에 참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믹스앤매치에서 대충 하는 무대 하나 없이 멋진 무대들을 보여주었죠. 다행히 B팀의 멤버가 모두 살아남고 마지막으로 찬우까지 합류하며 결국 아이콘으로 데뷔했답니다. 2015년 드디어 데뷔하게 된 아이콘. 데뷔 전부터 쇼미더머니 우승 등 엄청난 이슈를 끌었던 그룹답게 데뷔하자마자 많은 인기를 끄며 사랑을 받았어요. 데뷔곡인 취향저격은 차트 올킬을 하며 각종 신인상을 휩쓸었답니다. 그리고 정규 2집의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는 40일간의 일간 차트 1위, 6주 연속 주간 차트 1위라는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며 유치원생도 흥얼거리는 메가 히트곡이 되었죠. 그러나 팀의 리더가 탈퇴하게 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긴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회사에 들려주며 끊임없이 음악을 해나갔죠.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쇼미더머니 우승자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되면서 바비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코닉의 응원과 그 음악들로 위로받았다는 댓글들을 보며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음악을 하는 의도도 바뀌게 되었어요. 중학생 때는 재밌어서, 연습생 때는 살아남아야 해서, 데뷔하고는 보여줘야 해서 음악을 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바비. 아이코닉의 응원글들을 보면서 안 행복할 이유가 없다.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말하는 바비는 아이콘 멤버들 그리고 아이코닉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21년부터 솔로 앨범 럭키맨과 아이콘 싱글 YYY를 팬들에게 공개하며 다시 바쁘게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바비. 특히 4월에는 킹덤에도 참가하여 멋진 무대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오래 쉬었던 만큼 더 멋진 무대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은 밥토끼 바비의 TMI와 두라미들이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